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2주차 2강 수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인데요. 여기 2강의 제목은 고조선과 국가의 발생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배웠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청동기 시대부터 국가가 발생했어요. 어떤 나라? 네, 최초로 생긴 나라 조선이죠. 아니 선생님, 조선은 이성계의 조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랑 구별하려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그거랑 구별하려고 고조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한 거 우리 들어봤을 거예요. 단군 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 요때 하고요. 교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에서 전국에 우리나라 민족이 세운 나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국가의 발생이다라고 하는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고 옥동진 변마라고 해서 나라 7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했지요? 이해하고 이미지라고 했죠? 제가 이미지를 딱 그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은 몇 개의 테마로? 7개의 테마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국, 그 다음에 단군신화, 그 다음에 고조선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세력 범위, BC4, 기원전 4세기, 즉 2400년 전, 2300년 전, 2200년 전에 고조선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가 고조선 뭐예요? 사회는 어떤 사회였는지 고조선의 법을 배울 거예요. 8조법이라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렇게 7가지 이미지 드릴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건국은요 언제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BC 2333년 전에, 어우 길다. 2333년 전에 생겼어요. 기원전 2333년 전인데요.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요.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라고 고려 충렬왕 때 이련이라는 승려가 썼고요. 그 이후에 7년 있다가 이승리라는 퇴직 관료가 죄왕운기라는 책에서 상권은 중국사, 하권은 우리나라 민족사인데요. 하권 우리나라 시작이 고조선이다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성종 때 쓴 동국통감이란 역사책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네, 우리 시작이 단군조선이다라고 써놨고요. 동국여지승남이란 지리서에도 써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1145년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요 없어요. 왜요? 삼국의 이야기만 써놨으니까 없는 거죠. 삼국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언제 건국했냐라는 건 건국한 책 4권 기록 알아두시면 되고요. 삼국사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단군 신화입니다. 여러분 단군 신화는 어떤 내용 들었습니까? 네, 이런 내용이에요. 하늘의 지배자 환인이 있었다. 그의 아들 환웅이 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아빠 저기 반원 땅 있거든요. 3,000명만 주세요. 나라 하나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니까 3,000명과 바람의 신 풍백, 그 다음에 구름의 신 운사, 바람의 신 우사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백, 운사, 우사를 줬는데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네,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서 건국하고 제사를 지냈는데 고마고 누가 찾아와? 호랑이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고마워 호랑이가 찾아서 나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원푸 다이어트에서 마누라하고 쑥만 먹고 100일간 동굴에서 버티라고 하죠. 호랑이는 톡 꼈는데 곰이 3, 7일을 버티니 인간 웅녀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웅녀가 밤마다 기도해요. 날 여자로 만들어줬으면 남편도 주고 아이도 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환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신하여 둘이 결혼하고 거기서 딱 나온 게 단군 왕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단군 왕검인데 단군은 뭐의 짱? 종교의 짱. 왕검은 정치의 짱이다라고 해서 무슨 일치에? 재, 정, 일, 치. 말이 너무 어려워요. 제사와 정치, 즉 종교의 짱과 정치의 짱이 한 명이다라는 재정일치 사회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어쨌든 단군한 거.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홍익인간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단군 신화야. 그럼 단군 신화에서 등장인물 정도는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내포하는 사상이죠. 환인과 환웅은 무슨 사상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 청동기에서 배웠잖아요. 선민사상이다라고 하고요. 풍백운사 우사는 뭐?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맞죠? 자꾸만 온 게 뭐예요? 농사와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곰과 호랑이가 있는 거 보니까 토테미즘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건 부족 연맹이다라는 거예요. 부족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단군왕검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사,
종교의 짱, 정치의 짱, 왕이 한 명에 있다 해서 재정일치서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해서 무슨 사상? 인본, 사람이 근본이다라는 거, 인본주의 사상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게 단군신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고조선의 세력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한반도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반지도가 딱 있으면요, 저희가 강을 볼 건데, 여기는 중국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만리장성이 쫙 있으면요, 여기 이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강? 한자로 하면 요하강이라고 해요. 요하강이다라고 하면 한자고, 여기에 이제 요하강의 동쪽 반도, 바다로 툭 튀어나온 거니까 요동반도라고 하고요. 여긴 요서지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요하강이 있는 데를 요령지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령지방. 왜 요령이라고 하냐? 중국은 항상 이쪽을 너무 무서우니까 안녕하게 다스렸으면 좋겠다 해서 안녕하게 다스려서 요령지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 있습니다. 항상 지도는 3자로 제가 그리고요. 물결 두 번 치는데 여기 큰 물결에 이제 백두산이 딱 있는 거고, 요 강 이름은 당연히 무슨 강? 네, 압록강이다. 강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쓱 보고 머릿속에 상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청천강이고요. 여기 딱 되면 3자 끄트머리에 걸리는 데가 뭐예요? 대동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동강에 있는 도시 평양입니다. 그래서 북한 대동강에서 북한의 유명한 맥주가 있는데 그게 대동강 맥주고요. 이렇게 가장 한반도에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쪽이 무슨 강이에요? 한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이렇게 딱 돼 있다. 한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이고요. 여기 이제 낙동강. 요 강들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충청도를 지나는 금강. 그다음에 아까 동무덤 끄트머리에 있는 영산강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알아둬야 되냐? 네, 이걸 말로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에 강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저 문장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어디냐? 대동강부터 어디까지래? 요 지방까지, 요령 지방까지가 고조선의 세력범위래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있어요? 아니, 기록은 없죠. 기록이 있으면 되게 편할 텐데 기록은 없는데, 요 유물이 겹친대요. 어떤 거?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 요게 겹치는 지역이 여기래요. 아마도 여기가 고조선의 세력범이다. 뭘로 할 수 있어? 유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두시면 돼요.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 요하강 유역부터 대동강 유역. 선생님, 요건 뭐야? 중국 애들이 불친절하잖아요. 요하는 한자 이름이고요. 우리가 읽는 거고, 랴오어다라고 하고, 여기는 랴오닝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하, 랴오, 강 유역, 대동강 유역, 요령 지방은 랴오닝 지방부터 대동강 유역, 요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 증거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거친문 이걸 하나를 더 넣었는데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력범위 봤고요. 지도 그려서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BC 4세기겐 중국 역사책에 고조선이 왕호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위략이란 역사책이거든요. 거기에 고조선이 왕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왕호를 사용할 정도면 그만큼 세력이 센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고, 자, BC 3세기경에는요 왕이 부자 상속했대요. 중국식 기록에 부왕이 준왕한테 물려준 건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 거면 체제를 그만큼 갖춘 나라고, 그 다음 뭐 있어? 상대부 장군, 박사 같은 관리들도 있었다라는 거니까 행정체계도 같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중국 영과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아까 지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고 요동이 있고 이렇게 있고 만리장성이 있으면 이 중국 끄트머리, 중국은 대부분 지방정보를 9개로 나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쪽이랑 붙은 데를 뭐라고 했냐? 여기를 연나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쪽 이 연세력이 딱 커지니까 고조선도 쫙 커지고 둘이 빵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3세기경에 중국의 연나라와 대등했고, 연나라의 장군 진계가 침략해서 뭐했다? 서쪽 방방을 잃었다라고 상실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물론 상실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건 중국식 기록이니까. 연나라 장군 진계가 침략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BC 3세기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좀 어려운 말이 나와요. 중국의 진한 교체기에 연나라 지방에서 위만이 들어와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조선을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 또 그릴게요. 여러분 이거야.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중국 역사를 살짝 컨닝을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딱 배우는 나라가 있거든요. 은나라, 갑골 문자가 있었다라고 해서 한자를 거북이 등껍질이나 물소뼈에다가 막 쓴 거 있었는데 그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있었고 이 주나라에는 봉건제도라고 해서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방은 제후가 다스렸어요. 이렇게 있는 나라가 있었고 그 왕권이 힘이 약해지니까 각각 제후들이 내가 뭐 한다? 진정한 제후야. 조금 지나서 내가 진정한 왕이야 싸우는 시대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춘추 전국시대 여기 있었던 게 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일한 게 찐시황, 예, 진나라 시황제가 있는 진나라인데 얘가 금방 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기판에서도는 항우하고 유방이 나오는 초한지 모델에는 항우 유방이 싸우다가 유방이 이겨서 중국 한나라가 되거든요. 중국의 뿌리가 되는 나라예요. 중국 문자를 뭐라고 하죠? 한자, 한문이라고 하죠. 중국 민족을 뭐라고 하죠? 한족이라고 하죠. 그 한나라가 딱 생긴 거예요. 요때라고 요때. 이 한나라의 7번째 왕 무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멸망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볼 건데 요 시기예요. 진한교책이니까 항우 유방이 막 싸우고 한나라가 막 건국했을 때가 요때다라는 거예요. BC 몇 년? 194년.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여기 된 거예요. 만리장성이 있으면 여기 연지방이 있었고 메인 왕조는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항우 유방이 막 싸우고 그때야. 근데 여기서 누구? 예,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만이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여기 고조선은 준왕이었어요. 아까 부왕한테 권력을 물려받은 준왕한테 안녕하십니까 준왕. 전 위만이라고 철기 무기가 엄청 센 게 있습니다. 이쪽 서쪽 변방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준왕이 고마워요 위만. 그럼 당신을 박사로 유명할게요 라고 했는데 이 위만이 준왕을 딱 배신했대요. 위만이 준왕을 배신하고 뭐 했다? 위만이 조선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선생님 그럼 중국 놈이 우리 거 차지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자. 이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 조선을 세웠는데요. 그럼 중국한테 먹힌 게 아니고 위만이 우리 동포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흰옷을 입었대. 선생님 흰옷 입는다고? 예, 중국 사람들이 흰옷 안 입었어요. 흰옷은 우리나라 민족만 입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투를 틀었어요. 머리에 딱 헤어스타일이 우리 거란 말이야. 우리 해외여행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제가 해외여행 딱 갔는데요. 딱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랑 MLB 모자 쓰고 여행 갔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저기 누가 딱 걸어와요. 노스페이스 바람막이에 MLB 모자 썼습니다. 딱 보는 순간 한국 사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상투는 누구만 틀었어? 왜 그 시대에 조선 사람만 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왔다니까 위만은 조선 사람이고 조선이란 나라를 그대로 유지했잖아. 만약에 위만이 중국 사람이면 뭐 연, 진, 초, 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겠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조선 그대로 썼잖아요. 앞에다 위만자 붙여서 위만 조선 썼고요. 관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위만은 조선 사람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BC 194년에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조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를 단군조선,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위만이 쫙 차지했는데 위만이 이때부터 돈을 더럽게 많이 벌어요. 위만조선이. 왜요? 남쪽에 어떤 나라 이름인지 몰라도 중국 책에는 뭐라고 구한다? 진이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진인가요? 아니요. 다른 진이야. 그냥 남쪽을 통칭해서 진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나라가 생겼잖아. 이 가운데서 돈을 주고 받고 돈을 주고 받고는 중개무역을 합니다. 여러분 중개무역 돈 많이 버나요? 그렇죠. 쿠팡 물건 만들어요? 아니죠. 필요한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연결해 주잖아요. 아니면 뭐 있습니까? 네. 뭐 11번가 이런 거 인터파크 같은 건 다 팔려는 사람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 중개무역하고 똑같아. 사다 팔고 사다 팔아가지고 위만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위만조선이 점점 성장하니까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도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위만조선을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한나라 무제는요 정복군주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베트남, 북쪽으로는 흉노, 동쪽으로는 어디? 예, 고조선을 정벌한 황제인데요. 그 한무제가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위만조선이 철기를 바탕으로 막 성장을 하고 중개무역으로 돈을 버니까 자 보세요. 한무제가 쳐들어왔다. 그럼 이때 어디의 왕은 고조선의 왕은 우거왕이었습니다. 위만의 누구였어요? 손자였다라고 한 거야.
둘이 한번 빡 붙어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깁니다. 뭐 패수라고 해서 압록강역에서 우리가 막 두드러 패고 한 1년 이상 버티는데 워낙 세계 초강대국이었잖아요. 한대라가 오니까 내분으로 우거왕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당해서 죽고 한무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몇 년? BC 108년이다라고 하고요. 한무제가 여기를 딱 점령한 다음에 자기네가 직접 재배하겠다고 여기다가 원래 있던 동네에다가 자기 관리를 딱 파견해요. 그 동네 이름이 임둔, 진번, 현토, 낙랑인데 여기를 뭐라고 한다? 한사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BC 108년에 뭐다? 네, 한나라한테 정복당하고 한사군이 설치됐다라고 한 거예요. 됐지요? BC 2세기에는 위만 조선을 건국했다. 준왕을 몰아내고 BC 108년에는 누가? 그렇지요. 우거왕이 한무제의 침략을 막아서 열심히 싸웠으나 패하고 고조선 지방에 한나라의 직접 지배인 한사군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BC 2세기경이고요. 딱 누르면 뭐 나와? 7번째 테마. 네, 그렇죠. 고조선의 사회다라고 하는데 8조법, 8금법, 8조금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8개 금지하는 법안이 있었대요. 3개가 정해지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을 중시한 거고요. 남을 자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곡식으로 보상하니까 농경사회라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아니, 유목사회는 말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소로 보상하거나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종으로 삼거나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종으로 삼는다는 건 계급이 존재했고요. 물건을 훔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이 있다는 거고요. 돈 50만 전을 갚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뭘 사용했다?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다가 어디 한나라가 딱 정복하고 나선 60여 개 주로 법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네, 그만큼 각박한 세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테마인 고조선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테마인 죄송합니다. 고조선 사회 8조금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표 나왔죠. 건국 어떤 책이 있느냐? BC 2333년에 단군신화 세력범 BC 432 사회다라고 해서 7가지 테마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두 번째는요. 네, 여러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국가라고 하는 건 고조선이 멸망하기 전후에 우리 민족이 중국에서 이제 동이족이라고 불렀던 우리 민족이 뭐 했습니까? 네, 여러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쫙 그리고 쓰면 위치별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습니다. 물결 2번 치면 백두산 있고요. 이쪽에 부여라는 나라 있었고요. 여기 고구려, 여기 옥저, 여기는 동예, 그다음에 낙동강이 이렇게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있으면요. 낙동강 이렇게 흐르면 여기 낙동강 동쪽이 진한, 여기는 변한,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일부를 해서 마한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로 외우시면 돼요. 이 지도 너무 잘 나오거든요. 부고, 옥동, 진, 변마. 제자로 외우십시오. 부고, 옥동, 진, 변마. 부여 고등학교 다니는 옥동진이가 선생님 변마려워야 하다 똥 쌌다 외우든 말든 부고, 옥동, 진, 변마 한 번 더 강조해요. 부고, 옥동진, 변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제천행사로 해서 저 이미지 드릴 테니까 저 이미지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사회는 문화도 들어가고 풍속도 들어가요. 자, 이제 딱 갑니다. 이 위치 설명해야 되잖아요. 자, 부여는요. 만주 숭화광, 한자로는 송화강 유역이다 라는데 백두산의 발원에서 이렇게 흘러서 저기 캄차카반도 쪽으로 빠지는 강이 있는데요. 그게 송화강이에요. 숭화강이라고도 합니다. 중국식 발음으로는 만주 숭화강 유역이다라고 하고요. 고구려는 이렇게 했는데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지류라는 건 여러 강이 압록강으로 보이잖아요. 가지자 써서 압록강 지류의 동가강 유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옥저는 여기 있는 북한의 행정구역이 함경도거든요. 그래서 함경도 동해안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해는 여기가 뭐 있어요? 강원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동해안이다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경상도 지방인데 소백산맥 아래 경상도인데 어디? 안동대구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어느 지역? 네, 낙동강 동쪽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변화는 여기 김해, 마산, 지금 마산이 창원이라고 변했잖아요. 거기 낙동강 하류의 변환이다라고 하고 많은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일부를 포함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부고, 옥동진, 변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부고, 옥동진, 변마입니다.
이렇게 지도 위치 보시는 거 딱 써드리고요. 자, 아까 표 배웠죠? 정치, 경제, 사회문화, 풍속, 제천 행사로 표 들어갈 겁니다. 자, 부여는 오부족 연맹체다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연맹체가 뭐예요? 처음에는 군장국가라는 게 있어요. 얘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는 국가를 군장국가예요. 족장국가, 군장국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명의 군장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이걸 연맹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맹왕국. 물론 연맹왕국에는 왕이 가장 힘이 세긴 하지만 4개의 족장이나 5개의 족장들이 합쳐서 너 이 새끼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면 왕이 띠링 하는 수예요. 그냥 왕권이 강해요, 약해요? 왕권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연맹왕국.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나올 텐데 7개 나라가 군장국가도 있고 연맹왕국도 있습니다. 근데 부여는 연맹왕국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5부족 연맹체인데요. 5개 부족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아마도 복주거급이 발전했나 봐요. 그래서 많은 말부족, 소부족, 구는 뭐 있어요? 백구, 황구한 것처럼 개부족. 저는 저팔괴, 팔교장을 쓰는 돼지 새끼라고 해서 뭐 있습니까? 네, 돼지 부족이다라고 했고요. 왕족인 부여족을 중심으로 5개가 뭉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부족 연맹체라고 하고요. 사출도는 각각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은 자기 동네를 알아서 다스렸다, 세력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사출도라고 하고요. 대사자, 사자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관직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기 초부터 왕을 사용했어요. 체제를 일찍 갖춘 나라고요. 왕권은 미약했습니다. 얘네 4명이 너 농사가 됐으니까 나가! 라고 왕을 쫓아낸 것도 있으니까 왕권이 미약했고요. 선비족이란 건 저기 어디? 부여 위쪽에 있는 송화강 더 위쪽에 있는 뭐였습니까? 네, 유목민족인데 3세기 선비족이 침입해서 힘이 쭉 빠졌고요. 5세기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고구려에 병합됐다는 거예요. 장수왕의 손자 문제왕 때거든요. 이때 병합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누릅니다. 여기 좀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됐어야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농, 반목, 목축업 반반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산물은 목축업에서 그런지 말과 모피였습니다. 모피는 가죽이잖아요. 말가죽, 소가죽 다 모피입니다. 그 주옥은 중국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옥침대, 옥돌침대 아니면 옥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 푸르스름하고 아주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옥이라고 하고 그거의 원료를 주옥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국에 수출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는요. 일책 12법이에요. 한번 물건 훔치면 몇 배 물어낸다? 12배 물어낸다라는 걸 일책 12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인데요. 형사 취수제는 형이 죽으면 여기 형이 있고요. 여기 이제 형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형의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형이 죽으면 이 형수랑 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선생님 걔 막장 드라마네. 그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형이 죽었어. 근데 수많은 노동력과 재산을 형수가 가지고 여자네 집으로 가면 재산을 뺏긴 것 같으니까 남자 집에서 시동생이랑 결혼한다라고 해서 남성 중심 사회의 풍습이었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되고 순장은요 죽고 나면 같이 끌어다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이 있던 뭐 노비나 이런 사람들을 부하들을 끌어다 묻는 걸 함께 묻는 걸 순장이다라고 한 거고요. 우제전복은 소 발굽을 자르는 거예요. 소 발굽을 잘라서 이 발굽이 붙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귀룡 화복을 점치는 거죠. 여러분 원래 농경사회에 막 쌀 집어던지고 점치는 것처럼 여기는 아마 목축사회를 베이스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랬는지 소를 통해서 점을 친 거고요. 투기죄가 있었다라고 한 건 여자가 남자를 매우 심하게 질투하면 죽여버리는 정도로 사형에 처할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천 행사는요 12월인데 대부분 농경사회의 제천 행사는 10월 달에 합니다. 수학이 딱 끝나고. 근데 12월 달에 한 거 보니까 이건 수렵사회 전통이다라고 하고 둥둥둥둥 불을 린다는 연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 따가지고 부영이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더. 자, 그래서 제천 행사는 연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표 하나 딱 외웠습니다. 부여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제천 행사까지 배웠어요. 이제 두 번째는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건국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 있냐? 부여가 딱 있으면요. 부여에 어떤 여자? 유화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강가로 놀러 가서
태양의 아들을 임신합니다. 태양이 쭉 쏘였는데 태기가 생겨요. 그래서 태양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는데 해모수의 아들을 딱 임신해서 뿅 하고 났더니 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버렸는데 말들이 지켜주고 되게 평범하지 않은 아주 되게 훌륭한 인물이 툭 튀어나온 거죠. 걔가 주몽이었는데 부여에 금화왕이라는 사람이 이 주몽과 유아가 특별하다고 해요. 이 금화왕이 자기로 부인을 삼고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화의 다른 아들들이 괴롭히니 주몽이 탈출하여 뭘 세웠다? 네, 고구려를 세웠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어디 계통? 부여 계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뭐 있습니까? 고구려 부여 계통이 나와서 한강유역에 백제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어디다? 부여 계통이다라고 하는 뿌리가 되는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고구려도 몇 부족 연맹체? 5부족 연맹체입니다. 어디서 탈출한? 부여에서 탈출한 계로부와 어디? 기억나요? 압록강, 동가강 유역에 있던 전로부 도시 이름이 졸본이거든요. 졸본에 건국했는데 이 졸본에 세력했던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간노부가 힘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어디? 5부족 연맹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건국한 건 졸본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사자, 선인, 조이 등의 관직이 있었고 상가, 고추가들의 가도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는 뭐죠? 네, 족장이란 뜻이잖아요. 아까 마가우가처럼 그래서 이런 족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경제는요. 여기가 처음 자리를 잡을 때 힘들었어요. 졸본이라는 데 가면 완전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고 거기 성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녀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기가 고구려의 첫 번째 졸본성이었을 거다 유추를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우물도 몇 개 없고 여기 있는 거야. 싸우기는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농사 짓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부터도 외부로 확장하면서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키운 나라죠. 그러니까 농사도 있고 뭐 목축도 했겠지만 베이스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딱 쳐들어가서 물건을 뺏어오면서 성장한 나라다라는 거죠. 정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나라인데 그래서 그런지 약탈 경제다라고 한 거예요. 약탈 경제는 정보 활동을 통해서 수확물을 뺏어서 커가는 나라다라고 하고요. 그 증거로 벽화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계단 있고 집이 이렇게 있는 뭐 있습니까? 창고가 있는데 그걸 뜰붙자 써서 부경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농경과 목축도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는 일책12법 형사 취수예요. 이건 다 어디서 온 거야? 네, 부여에서 왔으니까 부여 전통하고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제전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있어요? 서옥제가 있죠. 서옥제 이건 고구려만의 특징이라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거든요. 얘가 가장 많이 나와요. 고구려 풍속에서는. 서옥제는 대릴서유제인데 이거예요. 남자가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고요.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가 와서 따님을 주시지요 라고 이 집에 와서 딱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딸을 바로 안 줘요.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돌아가지 않고 이 남자네 집 아빠네 집 뒷곁에다 집을 짓고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다 일정 기간이 되면 이 딸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나오면 남자 집으로 돌아가든 아니면 밖에 따로 살림을 차리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집에 살아? 남자가 와서 여자 집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결혼할 때 뭐 간다고 해요? 장가 간다라고 하죠. 장인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 든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여성의 집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런 사람을 대릴사위라고 해서 대릴사위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남자가 뒷곁에 조그맣게 진 집을 뭐라고 합니까? 서옥이다라고 해서 서옥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사회 전통? 고구려는 전부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하지만 요거만 모계사회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모계사회의 전통이고요. 그 다음에 제천행사가 있습니다. 제천행사는요. 10월엔 동맹이야. 그래서 고동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0월에 동맹인데 농경사회 전통이고요. 어디서 했냐? 졸본 동쪽으로 큰 동굴이 있는데 주몽이 부여에서 탈출할 때 깨달음을 얻은 그런 동굴이에요. 그래서 뭐 있습니까? 국동대열이다라고 해서 큰 데서 제사를 지냈고 제사의 대상은 조상신, 주몽의 엄마인 유아 부인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제천 행사 된 거고요. 딱 누르면 이제 옥저예요. 옥저 어디 있었죠? 함경도 동해안에 있었죠. 근데 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아직 발달 상태가 덜 가서 군장국가였고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읍군과 삼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가 동해안인데 되게
난류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따뜻했대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해안에 지금으로 보면 규모가 작지만 해안평야가 있어서 토지가 비옥하고 바닷가니까 소금하고 어물이 많았는데 어디 이렇게 개마고원 넘어와서 고구려가 뺏어갔대요. 그리고 고구려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요, 요게 있습니다. 민면리지다라고 하는데 이 옥저에 사는 평민들, 가난한 평민을 하오라고 하거든요. 이 하오들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남자네 집에 10살 정도 되는 어린 딸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해주고 딱 크다가 남자네 집 가서 얘는 일하는데 똘똘하고 일도 잘하네? 그러면 얘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야지 라고 하면 뭘 줍니까? 돈을 주고 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 하오네 집에서 어린 딸들을 있는 집에 시집 보내는, 그래서 돈을 일부분 받고 시집 보내는 일종의 매매원인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장제는 어떻게 되냐?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할아버지 시신이 있으면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짜 묘를 만들어요. 가짜 묘는 뜯기 쉬운 묘예요. 흙으로 덮어도 되고 나뭇잎 이런 걸로 나뭇가지 덮어도 되고 1년에서 6개월 지나면 이 묘를 뜯습니다. 그럼 막 썩었을 거 아니에요. 살이 먼저 썩었으면 흐르는 물에다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나무 상자에다 뭐 합니까? 이 뼈들을 담아 놓는데 그런 걸 뭐야? 또 다른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납골당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상자를 집안에 놓습니다. 그래서 뼈로 장례식을 지냈다 해서 골장제고요. 가족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었다 해서 가족 공동묘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천 행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예입니다. 동예인데요. 동예는 정치는 무슨 국가다? 똑같아요. 옥저랑 똑같습니다. 군장국가고요. 읍군 삼루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남아있고, 이거 중국식 기록이에요. 뭐 다른 말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긴 이렇게 남아있어. 그리고 토지가 뭐했다? 비옥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옥저랑 똑같은데 중요한 거 방직 기술이 발전했대요. 방직 기술이 뭐죠? 천 짜는 기술이 발전했다라고 해요. 천을 잘 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단궁, 조만한 활이에요. 쇽쇽, 우리나라 활의 민족 아닙니까? 동이족이란 뜻도 큰 활을 쓰는 족인데 여긴 조만한 활, 단궁이 있었고요. 과하마는 과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 나무예요. 뭐 사과다라고 하면 사과 이렇게 다 있으면 말이 요 밑을 지나갈 정도로 말이 컸다 작았다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합시다. 개만한 말, 큰 개만한 말, 이렇게 과일나무 아래를 돌아다닌다 해서 과하마라고 했고요. 반어피는 물범의 가죽입니다. 소가죽 같은 거 있잖아요. 소가죽 피혁 같은 건 가공하는 게 힘든데 물개나 물범의 가죽은 가죽 자체가 맨들맨들했으니 가공 따로 하지 않고도 아주 훌륭한 제품이었다 해서 여기 특산물로 물범의 가죽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반어피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딱 누르면 이것이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책화인데요. 부족사회 전통이라 신석기 시대랑 똑같은가 봐요. 동해, 이 칠판이 다 동해라고 하면 동해 A부족, B부족, C부족이 있어요. 그럼 A부족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B부족 땅에 딱 들어간 거야. 근데 B부족 사람이 봤어. 그럼 뭐라 그래? A부족인데 너 왜 넘어왔어? 미안해. 내가 모르고 넘어왔네. 나 잘못했으니까 말이나 소, 노비 등으로 배상할게 해서 부족 간 경계를 명확하게 지켰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책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신석기 시대 했던 것처럼 같은 부족 사람끼리 결혼 안 했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발견되는데 엿자형은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 집자리예요. 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움집은 아까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 구멍 뚫려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보면 이게 엿자형, 그 다음에 철자형, 집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제천 행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표 외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배웠고요. 사만이 있는데 사만은 세트 메뉴로 나오기도 하고 잘라서도 나와요. 사만은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일대를 준한 마한이 있었는데 여기 54개의 소국이 있었대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나라는 목지국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백제국이 이 땅 한강의 유역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구야국이에요. 이 구야국은 나중에 가야가 되는 거고요. 진화는 12개의 소국이 있었는데 사로국 내지는 사라국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뭐 있습니까? 신라의 뿌리가 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진화에서 신라, 변화에서 가야, 마한에서 이제 백제, 목지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중국 측 기록에는 이 목지국의 왕이 마한왕 내지는 진왕으로 불리면서 사만을 대표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맹왕국의 형태가 띄고 있었네요. 자, 그런데요, 왕은 있었죠. 왕은 있었는데 왕이 여러 명 있는 게 아니라 밑에는 군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참 특이한 거 이거예요. 만약에 A라는 소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군장이 다스려요. 군장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
군장이 있죠. 이 군장 이름은 신지읍차라고 불렀습니다. 뜻은요, 큰 저수지를 가진 사람, 작은 저수지를 가진 사람이에요. 신지읍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신기한 게 정치적 짱이 군장이 있으면 이 동네, 이 나라 딱 뒷곁에는 조만하게 신성 불가침 지역, 즉 신지나 읍차의 세력이 못 미치는 종교적인 땅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도는 누가 다스려요? 천군이란 제사장이 다스려요.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단군 신화에서 재정 일치 봤죠? 사마는 재정 분리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술사, 무당, 아니면 제사장이 다스리는 다른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경계에 뭐 합니까? 부굴이나 방울을 달아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러기, 새 같은 거 딱 달아놔서 경계에 표시를 해놨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소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여기는 재정 일치, 재정 분리, 재정 분리 사회였다. 군장을 신지읍차라고 하고요.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고 그 제사장이 다스릴 땅을 소도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재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경제는요, 벼농사가 발전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온 건 특히 변환입니다. 변환 어디 있었죠?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낙동강 하류, 마산, 네, 김해에 있었죠. 마흔이라고 할 뻔했네. 자, 여기 변환입니다. 변해는 철이 유명했는데요. 낭낭, 한사군의 낭낭과 일본의 외까지도 수출하였다라고 하고요. 덩이새, 철덩어리를 화폐처럼 사용했대요. 던져주고 국밥 한 그릇 주슈 하면 국밥 주는 화폐처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밭가리한 유적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자, 사회를 보면요, 벼농사잖아요. 그래서 벼농사 지려면 같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공동 노동조직 두라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은 반음집인데 이거는 뭐 있습니까? 네, 사만이지만 움집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반움집이 있었고 귀틀집은 나무로 이렇게 벽을 붙인 집인데 귀틀집도 존재했다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문신과 편두가 있었대요. 문신은 해양 문화의 전통이라 바다에서 이제 귀신을 몰아낸다는 사람들은 무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마오리족 많이 했잖아요. 물론 유교국에서 문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체를 훼손한다고 해서 좋아하진 않지만 문신, 편두가 있었는데 특히 편두는 기록은 지난했는데 유적은 변환해서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편두는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머리가 말랑말랑한데 꾹 눌러가지고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런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공주지방에서 토실 죽음을 하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창고로 한 거고, 죽으면은 시신을 이렇게 있으면 시신 주변으로 물을 돌리는 해자라고 하거든요. 또랑이라고 해도 되고 고랑이라고 해도 되고 물을 돌리는 이렇게 무덤을 쓰는 죽음묘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업국가답게 씨를 뿌리고 수린 날 10월엔 계절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단오와 추석에 기원이 됐다고 하는 설설설도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딱 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쭉 이거 외우시면 돼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우리 제천 행사 할까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그 다음에 사만의 5월제, 10월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였다. 5월 10일부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암기 팁,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떤 자료들, 사진 자료, 그림 자료, 글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자, 미송리식 톡입니다. 지금 미송리식 톡이 왜 나와요? 여러분 고조선의 세력범이 있었잖아요. 미송리식 톡이, 그 다음에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 비파형 동거입니다. 이거, 요거는 바둑판식이 아니라 무슨 식? 탁자식 고인돌이에요. 오타, 탁자식 고인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고조선의 세력범이에요. 바둑판식 안 됩니다.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네, 비파형 동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여기 고조선의 세력범위입니다. 네, 세력범위는요,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있는 야왕역부터 어디까지? 네, 평양까지, 대동강역까지 있는데 여기를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어요. 무슨 톡이? 미송리식 토기 등을 통해서 세력범위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이제 뭐 있습니까?
여자형, 철자형 집자예요. 여자형 이렇게 들어가는 집자죠. 위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철자형 집자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있습니까? 마한의 토실이에요. 이 땅을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공주지방에서 발견된 토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팔조법이에요. 아, 뭐 있느냐? 백성들에게는 그 많은 팔조법이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 하면 여러분 이 내용이 딱 나오면 아, 이게 고조선의 팔조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잡아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치요? 여기 나왔잖아.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는 자는 노비를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은 돈 50만 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중국 한서에 있는 건데 요 팔조법이 나오면 고조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건 고조선의 건국선언입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 나오지요. 3,000명을 데려갔고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풍백의사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와 있으니까 삼국유사에는 고조선 이야기 있다. 이게 단군신하다, 고조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뒷부분 또 나와 있죠? 건국서라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라줄 수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왔다. 그 다음에 동굴에서 371. 호랑이는 도망갔는데 곰은 곰탱이처럼 버텼다. 그래서 웅녀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웅녀가 임신해서 나왔다. 그가 단군 왕검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으면 고조선 건국서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예, 중국 애들이 기록한 거예요. 고구려 얘기인데, 고구려는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에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어 일구어도 배가 채우지 못했고, 중요한 거 이거. 사람들은 성품이 흉악하고 급해서 왜일까? 무슨 고구려 사람들 못했어요? 아니, 중국을 계속 뭐 했어? 고구려가 확장하면서 중국을 공격해야 됐으니까 중국 지키록에는 고구려가 부정적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하고 급해서 누락질한다 라고 하는 거 써 있고요. 부여인데요. 부여는 여기 되게 잘 써놨어요. 부여 사람들은 중국 안 쳐들어갔거든.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고 근엄하고 오타, 후덕하여. 에이, 얘네가 후덕한지 어떻게 알아?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중국에서 자기와를 공격을 안 하니까 좋게 써놨다라고 하고, 요 사료 보면 부여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어요. 왜일까? 추워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감옥은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대. 이거 보고 딱 맞추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뭐 있었습니까? 상가 고추가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이렇게 하면 제가회의 나온 고구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옥이라는 얘기도 딱 나와 있으니까 봐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옥저죠. 옥저의 신부집에서는 여자가 10살 되기 전에 무슨 죄? 민며느리죄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민며느리죄다라고 봐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어디입니까? 동예다라고 하는 거죠. 동예. 자, 동예는요, 네, 동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 이거 조계원이에요. 조계원 있었고요. 얘네 풍습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책화. 부족관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동해 딱 잡아내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사마는 여기네 5월이면 씨 뿌리기 마치고 제사 지낸다. 춤을 친다. 10월이면 또 이렇게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뭐 있습니까? 소도라는 별이 있다라고 한 거지. 신성 불가침 지역이다라고 한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 문제인데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 느낌 살살 오는데 봤더니 백제 왕족이 쭉 있고요. 어디 때요? 숭화강 유역에서 시작했대요. 어디야? 그 다음에 일책 12법으로 알아본대요. 어디예요? 부여다라고 하는 거죠. 부여가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이니까 부여 심화 2번이었습니다. 가장 따끈한 문제고요. 부여는 뭐 있어요? 네, 소도를 둔 건 사만이고요. 부여니까 이거네.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였다. 정답 몇 번? 2번이다 라고 하는 거 띡 알아두시면 되고요. 민면제는 옥저고요. 부족관 경계를 중시하는 체크하는 동해고요. 목지국을 비롯한 많은 소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한 건 마한이죠. 자, 2번입니다. 쭉 봤더니 뭐 카자흐스탄 이런 거 나온다고 쫄 거 없어요. 쭉 봤더니 단군, 곰, 호랑이 여기 나오네요. 어디야? 고조선이다 라고 했죠. 고조선 싹 봤더니 볼 것도 없어. 범금 8조, 8조 금법, 8조법 상관없죠. 사회질서를 유지했다라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이다. 아주 망설임 없이 빡 가면 돼요. 나머지 거는 연고는 배웠고요. 나머지 거는 삼국시대 다음 주에 배웁니다. 다음 강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에 등장한 여러 나라지요. 혼인을 약속한 여자를 데려다 키워 민면을 삼는 민면이제. 가는 그럼 어디예요? 네, 옥저다라고 하는 거죠. 민면이제니까 옥저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서옥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고구려 이렇게 써놓고 딱 넘어가면 옥저, 사출도 아니죠. 사출도는 부여고 옥저, 유고를 한 목곽에 안치했다. 이거 골장제라고 하는 거니까 몇 번 있습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음락간 경계를 중시한 책화 동해고요. 철이망선서는 건 변한이지요. 그 다음에 신성불가주정 소도가 있었던 건 사만이니까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맞죠? 이제 4번 딱 가면 되는 건데요. 대군장이었고 읍군삼로가 있었대요. 읍군삼로 있는 거 어디예요? 옥저하고 동예다라고 하는데 딱 나오네. 산천을 중요시하여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동성끼리는 거주하지 않는다. 이거 책화고요. 이건 조계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동예입니다. 옥저 아니고 동예니까 동해 뭐 있어? 쓱 봤더니 뭐있습니까? 동해 무천 부영이와 고동인 동무였다.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 동해 무천 정답은 3번이 된 거고요. 자, 딱 눌렀더니 뭐 어려워. 누선장국 양복 오시면 안 외웠는데요. 볼 것도 없어. 왕검성에 있는데 우거왕이 성을 지키고 있었대. 우거왕 누구예요? 위만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위만조선, 고조선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고조선에 대한 건 몇 번 있습니까? 자, 몇 번? 이거네. 8조법 또 나오네. 범금 8조라고 해서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땡땡 사회의 모습, 세무세분 모두 너무 어려운데? 연고? 아이고 쉽네 이건. 부영이양, 부여네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줘. 뭐십니까? 12배 배생했다. 일책12법 순장 부여예요. 그럼 부여를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부여에 뭐 있었습니까? 8조법은 뭐고? 고조선이고 정답은 4번.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우가 저가우가가 각각 자기 땅을 다스렸다. 사출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고조선은 테마 몇 개 있었습니까? 7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국기록,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신화, 세력범위 BC4, BC3, BC2, 그 다음에 고조선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부고, 옥동진, 변마, 제2자로 외우시고 표 기억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 다음에 제천행사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렵게 풀 문제 하나도 없어요. 됐지요? 이렇게 2강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